라이즈 ETF라고 소개해드린 게 더 좋죠. KB 예. 자산운용. 라이즈 ETF로 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KB 자산운용. 네. 요즘에 이제 브랜드는 라이즈. 네. 예, 떠오르는 ETF, 라이즈 ETF. 맞습니다. 바꾸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예. 예. 임시완 임시완 지금, 배우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여의도에 많이 붙어 있더라. 여의도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에도 많이 붙어 있고. 예. 똑같이 노출이 돼도 예. 기억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서 우리 KB 자산운용의 육동휘 실장님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또 ETF도 트렌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좀 사람들 관심 많이 갖는 네네. 돈 몰리는 ETF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특정 ETF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빅테크 혹은 AI 시장 자체가 좋았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런 빅테크 ETF에 자금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상반기에. 예. 그렇죠. 근데 뭐 최근 들어서 7월, 8월 들어와서 지금 조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요 트렌드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그 단기 자금의 그 예를 들어서 파킹형 상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파킹 통장 개념으로 보시는 단기 자금 ETF에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 월배당 ETF. 월배당 ETF. 그러니까 월배당처럼 분배금을 주는 ETF.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그 재원이 어디서 나는가? 네네. 물론 ETF라는 게 기초자산을 담아서 그 기초자산 기업들이 뭐 배당으로 주는 것도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분배금의 재원이라고 보면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식의 배당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가 있습니다. 쿠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ETF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일명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네. 그러한 ETF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받는 그러한 부분을 분배재원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살 권리를 팔면서 네네. 돈을 받는 개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거는 뭐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ETF가 운용을 할 때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이 있습니다. 수익들이. 트래킹 에러가 더 발생을 해서 심지어 주식을 팔아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분의 성과로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도 사실 월 배당 혹은 분배의 재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 이게 참 이름은 어려운데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인기가 정말 많아요. 네네. 저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렵죠. 네.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쵸, 이게 개개인들이 콜옵션을 매도해서 뭔가 수익을 막 이렇게 창출하는 전략은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식이나 채권들은 실제적으로도 개별 주식이나 채권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뭐 선물이나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손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더더욱이나 개별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직접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그래도 이게 ETF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구조는 알고 투자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예. 커버드 콜 ETF의 구조를 좀 쉽게 알려주세요.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옵션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옛날에 네덜란드의 뭐 튤립 광풍처럼 네. 이 선물, 옵션 이러한 거래는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원래 옵션이라는 거래 자체는 검색을 해보시면 선택권이잖아요. 선택권. 예. 그래서 내가 특정 가격에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특정 가격에 어떤 기초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당연히 팔 수 있는 팔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네. 미래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 기초 자산을 난 사야겠는데 이 권리를 샀고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옵션은 권리지 않습니까? 그쵸.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행사 가격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00원짜리 ETF가 있는데 ETF를 10일 후에 1050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은 10일 후에는 1,100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1050원에 사서
그 당시에 이제 미래에 1,100원에 거래되는 걸로 팔기만 하면 50원이 남는 장사.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래의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반대로 판부는 그냥 가격이 올랐는데 네. 그 오른 거를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권리를 행사를 안 할 경우엔 이 사람은 원래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을 맺었는데 한쪽 방향으로 불평등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행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이 행사를 하면 콜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게 바로 콜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는 프리미엄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50원에 팔기로 했으면은 네. 그 한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그럼 50원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뭐 50원일 수도 있고 이 가격의 변동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50원이 예측이 가능한 가격이다. 이러면 프리미엄을 적게 주겠죠. 그렇지만 또 가격이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 환경이다. 프리미엄을 더 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50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또 얼마로 칠 것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얻는 그거는 매도 시점에 바로 얻어지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해서 활용한 전략이 바로 커버드콜 전략이다. 그러니까 콜옵션 그 권리를 매도했으면 난 뭔가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이미 일정 부분은 네. 수익을 챙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반드시 알아주실 거는 옵션만 갖고 있는 ETF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과 혹은 매도한 사람의 그 거래만 가지고 ETF를 만들진 않죠. 기초자산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커버드콜 전략 자체의 기본은 그 거래가 행해지는 그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게 본질. 네. 그렇죠. 그게 보유하고 있다가 옵션에 대한 부분만 행위를 하냐 안 하느냐. 그런데 매도를 함으로써 추가의 프리미엄을 받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올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이 행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매도를 할 때에는 내가 기초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기초자산을 드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없죠. 프리미엄만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 기초자산은 가진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얻는 그러한 형체가 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상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콜옵션을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자산 올라가는 걸 100%다 따라갈 수는 없는. 맞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누가 달라고 해서 줘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버리면 수익이 막혀 있겠죠. 상방은 네네네네.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네네. 수익이 안 나는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원으로 마련한 걸로 어떻게 보면은 또 ETF 투자자들에게 마치 배당처럼 맞습니다. 분배를 해주는 재원이 되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그 커버드콜 전략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 자산도 어느 정도 추종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ETF의 구조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근데 이게 커버드콜 전략이 예전에도 좀 존재했던 전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커버드콜 ETF들은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 방향성으로 쳤을 때 발전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과거와 다른 점은 첫 번째로 과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옵션이라는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네. 자산 자체가 만기, 콜옵션도 만기가 있겠죠. 일정 시점, 한 달 후 혹은 뭐 일주일 후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만기 자체가 월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월간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월에 한 번 뭐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겠죠, 월에. 대부분 그 옵션 거래가 월간 옵션 거래가 제일 많죠. 그럼 예. 월간으로 이제 많이들 거래를 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파생 상품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 더더욱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그래서 위클리 주간이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데일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옵션을 매도하는 옵션의 만기가 매일매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혹은 데일리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만기가 1일짜리도 있겠지만 거래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루 남은 만기를 갖고 있는 옵션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모레이거나 그렇죠. 내일이거나 이거를 오늘 사면은 뭐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짧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루짜리를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달짜리의 만기를 갖고 있는 옵션도 29일째 예를 들어 샀다라고 하정하면
게 데일리가 되는 거죠. 아하, 현실적으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차별점은 또 뭐가 있나요? 그럼 두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래 월간으로 했을 때 한 번 정도밖에 없던 그 프리미엄 수취 기회가 주간, 데일리 뭐 이렇게 많아지면서 네.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자주자주. 예, 자주자주. 금액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이제 기회 자체가 자주 생긴 거죠. 기회 형성. 그렇죠. 과거에는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초 자산과 관련돼서는 콜옵션 매도를 100% 다 했어야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잦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100%를 기초 자산을 다 매도하지 않아도 콜옵션을 통해서 매도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기초 자산 뭐 S&P 500이라고 가정하면 S&P 500의 모든 상승분을 100%다 상방이 막히게 매도를 했다면 최근 들어선 뭐 절반만 한다든가 혹은 30%의 이 비중, 기초자산의 비중을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부분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쪼개고 비중도 나눠서 그 콜옵션을 팔 수 있는. 맞습니다. 아, 그런 형식으로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100% 가까이 콜옵션 매도를 기초자산의 그 익스포저를 100% 가까이 가져갔던 것들을 50%나 혹은 뭐 30% 적게는 10%까지 이렇게 낮춰서 콜옵션 매도를 해도 그때 들어오는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100%가 아니라 그 일정 비중을 따로 설계해서 팔게 되면 그 뭐가 좋은 거예요? 금액이 더 커지는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가 10,000원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예. 그 이상의 시장에 올라가 버리면 올라간 건 수치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일부만 팔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오르면 제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시장 상승을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아하.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이 가장 갖고 있었던 과거의 커버드 콜 전략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은 예. 빠질 땐 같이 빠지는데 예. 오를 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커버드 콜 전략에 어떤 그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일부 매도를 통해서 상승할 때에도 시장 상승할 때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된 거죠. 아하. 또 다른 차별점은요?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당연히 짝꿍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뭐 S&P 500이라고 하면 S&P 500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S&P 500을 기초로 한 콜옵션을 매도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예, 뭐 계약을 할 때에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ETF를 통해서 구현된 그 커버드 콜 전략 상품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S&P 500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자산으로 이루어진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그 기초 자산들이 다양해지고 네.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지고 그쵸. 아이디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이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콜옵션이 없어요. 없을 때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성격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기초 자산을 토대로 만들어진 콜옵션을 매도하는. 따라서 이종 자산이라고 하죠. 네. 실제 보유한 포트폴리오하고 콜옵션에 사용된 기초 자산하고는 차이가 좀 발생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지금 현재 저 커버드 콜 전략을 구현을 많이 하고 있다. 꼭 그 기초 자산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다른 기초 자산의 콜옵션을 네. 매도할 수 있다. 근데 상관계수는 높아야겠죠. 아주 높아야 되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콜옵션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한테 콜옵션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해당하는 기초 자산의 움직임으로 저희가 매도를 하는 건데 보유한 포트폴리오는 다른 포트폴리오면 그렇죠. 엉뚱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엉뚱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아하. 그거는 그러면 자산운용사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트래킹 에러가 많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네.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움직이던 녀석들로 맞습니다. 같은 상관계수를 동네에 뽑아보죠. 사는 친구들로. 예, 상관계수를 보고 상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 커브드콜 전략이 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이제 주가의 흐름의 상관계수도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특징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테크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미국 테크다라고 하면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겠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시가총액이나 구성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유사하게
한지 좀 아하. 보기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라이즈 ETF에서 네. 새롭게 나오는 ETF도 이런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것들. 예.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뭐 어느 회사이든 커브드콜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커브드콜 전략 ETF를 투자하시는 투자분들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상품들이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확정이 아니라 네.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ETF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라는 네. 개념은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분배금 그 개념에 맞습니다. 가까운 걸까요? 예. 네. 그러니까 분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을 음. 몇 퍼센트 정도 연간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겠고 그걸 예상치를 가지고 월마다 투자자분들한테 월배당으로 드리는 그러한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ETF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아주 뭐 효율적인 투자 수단일 수도 있죠.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커브드콜 전략에 대해서 이해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월 배당을 받으면서 이 상품을 꾸준히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측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시장이 좀 하락한 구간에서 나중에 상승을 할 때에는 프리미엄 자체를 통해서 받는 그런 월배당은 많이 훼손이 안 되겠지만 내 원금이 사실은 또 빠져 있고 시장 상승을 좀 못 쫓아가는 네.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100% 콜옵션 매도가 아니라 예. 일정 부분만 매도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 매도하는 비중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네. 어느 달은 뭐 40% 했다가 어느 달은 60% 했다가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자산의 상승이 10만큼 이루어졌을 때 아하. 얼만큼 쫓아갈지 예상하기가 그러네요. 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되니까 좀 예측이 불가능한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예, 매번 고정 비율로 그렇죠. 똑같은 콜옵션 비율을 매도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그 콜 옵션 매도하는 그 예. 비중 자체를 10%로 고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는 거죠. 고 그게 또 이제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의 재원도 사실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가급적 많이 변하지 않게 추구하는.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과거 아까 차별점이라고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이 네네. 10%만 고정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네. 프리미엄이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월배당에 대한 투자분들의 니즈를 좀 충족을 못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시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데일리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일부만 10%라고 하는 그 일부만 고정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를 해도 일정 부분의 월배당을 드릴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데이터로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후 시장이 상승된다. 이 기초자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이 우수하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 상승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정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네요. 뭐 맞습니다. 채널 고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고정 비율을 매도한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옵션 비중을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고정 비율로 매도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게. 프리미엄은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음. 월간으로 생기는 프리미엄은 그렇지만 아하. 주식 배당과 지금 저희가 기초로 갖고 있는 기초자산의 배당과 프리미엄을 다 합쳐서 월로 드린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네. 과거에 나와 있는 상품들과 크게 분배금의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초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고정해서 저희가 콜옵션 매도를 하는 이유는 네.
궁극적으로는 그 기초 자산의 상승에도 중장기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러한 자산들이면 매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게 미국 배당 성장과 그리고 AI 밸류체인 마지막으로 미국 테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좀 익숙해 하시는 그 슈드라고 하는 SCHD라고 하는 네. 미국의 이제 배당 성장 관련된 ETF가 있잖아요. 예. 그 ETF와 거의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미국 배당 성장 종목들에 투자하는 미국 배당 성장 100이라는 그 지수를 만들었고요. 네. 그 지수에 포함된 100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브드 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배당에 조금 더 배당주에 초점을 맞습니다. 둔 예. 그런 커버드콜 ETF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밸류체인에 예. 이제 포커스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7월 23일 날 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던 상품이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어떤 AI 산업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서비스 이런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AI 산업 전체 발전할 때 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I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가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ETF인데 네.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만든 기초 지수가 네. 뭐 AI 밸류체인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한 이 커브드콜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산업 분야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미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 상품에도 투자했을 때의 성과가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AI 밸류체인 관련 기업 15개 종목이 맞습니다. 기초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미국 테크백은요? 미국 테크백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포트폴리오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나스닥 100 지수 너무나 잘 아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하고 거의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개의 구성 종목 중에서 69개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하고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되는 비중과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에는 시가총액면으로 했을 때 거의 96% 가까이 나스닥 100과 거의 유사한 포트폴리오다. 여담이지만 사실 저희가 나스닥 100 지수를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는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스닥 100 지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미국 테크 100이라는 지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배당 성장 100도 마찬가지고 AI 밸류체인도 마찬가지고 테크 100도 그렇고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익숙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이게 이제 커버드콜 방식이다 보니까 네. 또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 사실 말씀드리려고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유의할 사항들은 꼭 집어서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이제 알고 싶어요. 투자하셔야 되니까. 예. 특히 커버드콜 상품 자체가 월 배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워낙 배당만 많이 주는 ETF들로 좀 쏠리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유의미한 투자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꼭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커버드콜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커버드콜 ETF와는 다르게 뭐 상품명에 숫자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운용 자체의 목표 분배율을 가지고 운용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목표 배당률 혹은 분배율이라고 하는 그 목표 분배율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의 매도 비중이 결정이 안 돼 있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목표 배당률을 가지고 운용하는 상품이 아니라 얼만큼 콜옵션을 매도하는지를 고정해서 운용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품을 면밀히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숫자가 안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연 배당률로 오해할 만한 숫자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테크 예. 100이라든지 뭐 배당 100 요 숫자는 포함이 종목에,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제 기초 지수라든지 기초 자산을 뜻하는 숫자이고. 네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연 배당 수익률 몇 % 주는구나. 이렇게도 이제 오해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오해 요소는 이제 제거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런 기대를 되도록이면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월에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9월 아니 추석 이후에 상장이 추석 되는 이후에 그 세 종목 자체가 하나는 9월 24일 그리고 네. 하나는 10월 2일 날, 두 개는 10월 2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상장되고 나서부터 이제 월간으로 해서 월배당으로 드릴 텐데 그때 나오시면 이제 배당률 자체가 월에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아직 상장 전에 몇 프로 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라이즈 ETF 보면 이제 상품 설명 홈페이지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저희가 그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한 번쯤 이제 타고 들어가셔서 네네. 상세하게 뭐 기초 자산도 보고 어떤 콜옵션을 매도하는지도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배당률 또 저희가 얼마가 되는지 그렇죠. 한번 거기에 보시면. 대한 상품 설명들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좀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한 맞습니다. 사실 ETF잖아요. 네.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약 90% 정도는 추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희가 네. 운용 전략상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상승분에 대한 기대를 위해서는 좀 장기 투자하시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월배당도 받으면서 그런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유의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유의사항이 많습니까? 너무 지루하실 수 있는데 네네. 혹시나 그래도 유의하실 점 꼭 보셔야 되니까. 네네네네. 이거는 아까 제가 그 기존 과거의 커버드콜에서 최근의 커버드콜 요 상품의 변화, 차별화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배당 100 혹은 미국 테크 100 혹은 AI 밸류체인 이 종목들의 포트폴리오가 사실 콜옵션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자산이 잘 거래되는 그러한 자산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종 자산의 콜옵션으로 매도를 한다. 그래서 미국 배당 성장 100종목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고 AI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테크 성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스닥 100 지수와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초자산과 그리고 콜옵션의 기초자산 이 자산 간의 상관관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고려를 해서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상품 같지만 또 그냥 또 묻지마 투자를 하셔서는 또 안 되니까 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KB 자산운용 라이즈 ETF 이거 발음이 중요합니다. R 발음 아닙니까? 라이즈 ETF. 발음 너무 좋으세요. 육동휘 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